듣기를 오해하는 당신에게. 첫 번째 오해. 경청은 참고 들어주는 것이다. 끝까지 참고 들어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거려요. 많은 사람들이 경청이란 참고 듣는 것, 눈을 마주치고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경청 그거 뭐 따로 배워야 하나요? 그냥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경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다. 경청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관심 없는 말도 그냥 참아내는 기술이 아니다. 경청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고개다. 말 속에 숨어있는 진심이란 종종 험하고 깊은 골짜기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려면 다양한 능력이 조합이 요구된다. 우선 관찰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표정과 눈빛, 손동작, 자세 등 하나의 말이 될 수 있다. 동작 언어를 놓치지 않고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해력과 상황 판단 능력도 중요하다. 들을 때 단어 각각의 의미뿐 아니라 그 사람만의 독특한 표현 구조, 길고 지루하게 꼬여있는 앞뒤의 맥락을 연결하여 전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전달하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직관력, 상상력, 추리력도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직관적으로 느끼는 기운으로 이야기를 가려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휘되어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경청이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리모컨을 돌리면서 말해 하는 것, 모니터에 코를 박은 채 무슨 일인데 짧게 말하고 가 라고 하는 것, 휴대폰을 응시하면서 듣고 있어 하는 것 모두 듣기가 아니다. 듣는 척이다. 제대로 들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듣기의 기술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집중이 어려워지니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 그럴 때는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보다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듣는 게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는 게 더 낫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지쳐 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면 어떻겠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평소에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그러한 양해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에너지가 있을 때 제대로 듣고 에너지가 없을 때는 회복되는 시간을 갖자. 경청은 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듣는 척 하다 보면 금방 들통나게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순간만큼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찰나의 눈빛과 한마디 말에도 반응하는 사람 앞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게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참고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듣고 있다니까. 이렇게도 다 들려. 라고 건성으로 말하는 것은 너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내 말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세상 속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다. 그것을 참지 않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환영받는 법이다. 두 번째 오해. 경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는 것이다. 경청 기술에 관해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법칙이 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조율을 짓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1, 2, 3 법칙이다. 하지만 이것을 도식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마치 이것이 경청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청자의 감정이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삽입한다. 1, 2, 3 법칙도 이와 동일하다.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말하자면 대화에 삽입되는 적절한 BGM인 것이다. 그러니 이 법칙을 기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경청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BGM을 삽입했다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 게다가 나는 이 1, 2, 3 법칙보다는 내가 조율하기라고 부르는 기술을 더 추천한다. 대상에 맞게 조절하여 맞춘다는 뜻으로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해주는 기술이다. 이 조율하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말하기에 대한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당연히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다. 조율하기를 잘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 바라보기, 같이 걷기, 소리내기. 일단 바라보기에 대해 알아보자. 모든 대화는 눈 맞춤에서 시작된다. 눈빛과 눈빛을 마주쳐야 비로소 대화가 된다. 시선을 말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해야 그 말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닿고 말하는 상대방을 응시해야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2번째 기술은 같이 걷기다. 대화는 산책과 같다. 혼자서만 앞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도 않는 채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함께 가야 한다. 상대방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흥분할 때나 말이 느려지면서 조심스러워할 때 등 상대방의 호흡과 목소리 크기, 동작을 등을 살펴서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이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끄덕거림이다. 시각적 메시지는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의 말하기 속도와 강도에 맞춘 끄덕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소리내기를 알아볼 차례다. 소리내기란 상대방의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랬구나, 정말? 맞아 등과 같은 추임새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처럼 다음 대화를 이끌어내는 표현들이 이에 속한다. 시선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소리를 표현하는 것에도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된다.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1, 2, 3 법칙이나 조율하기 등은 초기 관계 형성에는 유용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를 얕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그랬구나, 그렇구나만 반복하다 대화를 끝막게 될 수도 있다. 대화가 도입을 지나 절정을 향해 갈수록 단계에 맞게 또 다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